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신 이슈였습니다. 공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 끝나고 브리핑 있었죠? 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오늘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가졌는데요.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특히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다.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과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서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교과과정 속에서도 그동안 어려운 문제 낼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또 왜 안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다시 존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이 학교들을 존치해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밝힌 내용 소개해드리면 예.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이 학교들 다시 현재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논의한 내용들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서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 광고와 같은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EBS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학력 진단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예. 또 이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하면서 교권 보호와 같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제가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제가 교육 관련해서 취재 좀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런가요? 예. 저는 뭐 많은 내용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죠. 먼저 프랑스로 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해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석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에 앞서서는 강남 스타일을 부른 가수 싸이와 또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서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쟁국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등도 같이 경쟁을 하는 상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열심히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자, 프랑스 갔으니까요.
마크롱 대통령 만나겠죠? 네, 같은 날에 윤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해서 정상회담 진행하고요. 방위산업, 원전, 항공우주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외에도 동포 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또 유럽 기업 투자 신고식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베트남 거쳐서 온다고요? 네, 프랑스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윤 대통령이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예. 베트남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 방문이 이뤄졌고요.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도 하고요. 베트남의 최고 지도부들과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인 205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이 경제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들의 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기 인사들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는데요.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다 강하게 비판했지만 특히 경제 정책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저도 한번 세봤는데요. 예. 경제만 29번이 언급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특히나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을 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리하게 초부자 감세를 해서 부동산, 자산, 금융, 사업소득 세수가 수십조 원까지 줄었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고금리 속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 지원 등의 12조 원, 또 에너지 요금 지원 등의 11조 원, 주거 안정의 7조 원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예. 사실 민주당은 앞서도 이 추경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쪽에선 국세 수입이 수십조 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 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추경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같은 말 몇 번 하나 이런 걸 꼭 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세나 참 궁금했는데 제가 기자하고 또 취재해 보니까 제가 세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셌습니다. 오늘.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 참. 그런데 이번 정권을 특히 압구정 정권이라고 했다는데 왜 압구정 정권이라 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 이 세 가지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한 발언인데 예.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처음으로 6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도 불참했던 대통령,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고 예.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또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라고 현 정권이 정치를 포기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라고 이 대표는 꼬집었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 그냥 금방 넘어갈 뻔했군요.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서 재판을 망쳤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회가 열린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학교폭력 재판에 말 그대로 불출석해서 논란이 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데요. 예.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원래 징계위가 7, 8월경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이 지난 4월에 상임이사회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안 건 가결했고 지난 5월에 조사위 열어서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사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징계 수위 지금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네, 징계 종류가 총 5개로 나뉘거든요. 5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변협의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한 달 동안 내부 검토와 조사를 해서 네.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이 조사위가 이 전달한 징계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꼭 중징계가 의무적으로 내려질 것이다 이런 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 수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